안녕하세요. 오늘 색채 관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색의 혼합에 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학습 목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산 혼합과 감산 혼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차이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중간 혼합의 원리를 이해하고 종류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 가산 혼합, 감산 혼합, 중간 혼합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뒤에 선생님이 KS 표준 색상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색채를 공부를 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쓰는 표준 색상을 알아야겠죠. 우리나라에는 어떤 표준 색상을 쓰고 그 명칭이 뭔지, 그리고 그 표기는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꼭 알아두셔야 하고, 그리고 외우셔야 해요. 중요한 거니까 오늘 수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색의 혼합. 색을 혼합해서 다양한 색을 구현하게 되는데, 색의 혼합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빛, 그리고 물체. 자, 그러면 빛은 다른 말로 색광의 혼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빛의 혼합은 혼합할수록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색광의 혼합이라 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가산혼합, 그리고 가법 혼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자, 물체는 어때요? 합칠수록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색료의 혼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색료는 우리가 색을 나타내는 재료는 두 가지가 있다 했다, 그죠? 뭐였죠? 안료, 염료. 선생님이 요거 외울 때 어떻게 하랬어요? 안료는 물과 기름에 안 녹아요. 그리고 염료는 물과 기름에 녹으니 염료하지 말아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기억나죠? 자, 그래서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니까 감산, 그리고 감법 혼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포스터 컬러, 그거는 색료죠. 그래서 혼합할수록 어떻게 된다? 탁해진다. 자, 그럼 빛의 삼원색 한번 볼게요. RGB. 자, 이게 뭐다? 빛의 삼원색이죠? 그러면 여기 중간색은 Y, C, M이 되잖아요. 빛의 삼원색에서 나온 2차 색은 색료의 삼원색이 됩니다. 그래서 C하고 Y 하면 무슨 색이 된다? G. 그리고 C하고 M 하면 무슨 색이 된다? B. 그리고 M하고 Y 하면 무슨 색이 된다? R. 자, 요거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정말 이 색이 나오는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 원색이 있어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먼셀 색상원 설명하면서 원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 그죠? 먼셀 색상원에서 기본이 되는 5가지 색깔이 있었죠? 뭐였죠? 우리가 R, Y, G, B, P. 요 5가지를 두고 기본 색상 5가지의 중간색 배열해가지고 먼셀의 색상원이 됐었잖아요. 요 색들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원색이랬어요. 다른 색과 혼합해서 만들 수 없는 기본 색상이에요. 모든 색의 근원이 되는 색으로 분할할 수 없고, 반대로 어떤 색을 혼합해도 원색을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말로 또 무슨 말이라 했어요? 순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자, 2번 가산혼합입니다. 가산혼합은 무슨 혼합이다? 빛의 혼합이다. 그래서 색광 혼합이다 라고 얘기하고, 빛을 혼합할 때 혼합한 색이 원래의 색보다 밝아지는 것,
그래서 뭐가 높아진다? 명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반면 채도는 어떻게 될까요? 채도는 낮아져요. 가산혼합은 영국의 물리학자인 토마스 영이 제창하였고 헬름홀츠에 의해서 입증이 됩니다. 자, 가산혼합의 예로는 TV, 모니터, 이런 것들 자세히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무수한 이렇게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점이 R, G, B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로 여러 가지 색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감산혼합입니다. 감산혼합은 색료혼합이다 그랬죠? 물감을 섞거나 색 필터를 겹쳐서 혼합하는 색료의 혼합 방법으로 색료를 혼합하면 혼합색이 원래의 색보다 명도가 낮아지는 방법이에요. 또 채도도 낮아집니다. 감산혼합의 예로는 인쇄물 이런 게 있죠? 자, 좀 전에 설명했던 색광혼합과 색료혼합 요거 CMY가 1차 색광의 혼합에서 RGB의 2차 색이 곧 색료혼합의 3원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죠? 우리가 실습할 때도 늘 CMY, CMYK, RGB 요런 거 지정해가지고 색깔 만들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간혼합인데요. 자, 중간혼합 들어보셨나요? 다른 말로 평균혼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색이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혼합되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가 회전혼합과 병치혼합 이렇게 있거든요. 먼저 회전혼합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색팽이 있잖아요. 색팽이를 생각하면 되는데 두 가지 색을 원판 위에 붙인 후에 빠르게 회전하면 두 색이 혼합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혼합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혼합되어 보이는 현상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이 만들어서 맥스웰의 회전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이 매우 빠르게 바뀌어 혼색된 것처럼 보이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릴 때 혼색되어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혼색되어 보이느냐? 자, 명도와 채도가 중간 정도의 색으로 보이게 되며 두 색 중에서 어떻게 명도, 채도가 높은 쪽이 보이게 됩니다. 자,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이다 하면 빨강이나 노랑 이런 색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색하고 다른 좀 어두운 색들이 섞여 있다. 그랬을 때 돌렸을 때 그 노랑이나 빨간색 그런 쪽의 색깔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색료가 혼합된 것이 아니므로 개시, 가법, 혼색 또는 개시가법 혼색이라고 하고 색팽이나 바람개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병치혼합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각각의 색들이 주위의 색들과 혼합되어 보이는 시각상의 혼합 자극이에요. 자, 요것도 직접적인 색료 혼합이 아니기 때문에 병치, 가법, 혼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에서 파란색, 초록색 있잖아요. 이거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눈을 희미하게 떴을 때 무슨 색으로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단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차츰 거리를 두고 두 색을 보면은 이게 무슨 색으로 보인다? 주황색으로 보인다는 거. 한번 해보세요. 조금 거리를 두고 눈을 희미하게 뜨고 한번 보시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런 병치혼합의 원리를 이용한 것을 베졸트 효과라고 하고요. 그 예로 신인상파의 쉐라, 시냐크 등이 한 점묘화 같은 거 있죠? 점묘화. 무수한 점들로 실제로 색을 섞어서 중간색을 만든 게 아니라
무수한 점들로 찍어가지고 실제로 색을 섞어서 만든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런 그림 봤죠? 쉐라. 자, 그 예로는 뭐 직물, 인쇄물, 그리고 오바트. 요런 종류가 있다는 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색의 혼합 다 살펴봤어요. 가산 혼합, 빛의 혼합, 감산 혼합, 색료의 혼합, 그리고 중간 혼합. 중간 혼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색을 섞은 게 아니라 혼색되어 보이게 하는 거. 그 종류에는 회전 혼합과 병치 혼합이 있다는 거. 회전 혼합에는 색팽이, 바람개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병치 혼합에는 전묘화, 직물, 인쇄, 오바트 등 그런 게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죠? 오늘 KS 표준 색상에 관해서 설명을 한다고. 우리가 색채를 공부하려면 표준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빨간색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거기 뭐 야리꾸리한 색 좀 갖고 와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자, KS 표준 색상. 자, 표준색이란 약속이에요. 표준 색상에는 뭐가 있다? 무채색, 유채색. 자, 유채색에는 우리 뭐가 있었어요? 색상, 명도, 채도가 있다. 그죠? 그래서 명도와 채도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색조라고 했고 영어로 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색상과 색조의 표준을 공부를 해야 한다. 자, 그 얘기거든요. 자, 다시. 자, 우리가 표준색 하면 먼셀을 떠올리죠. 먼셀. 먼셀이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이렇게 먼셀이라는 사람이 표준을 정합니다. 이제 색을 표준을 정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려고 하니까 먼셀의 표준색을 가져와서 한글화로 변환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잘 쓰기 좋게. 그래서 IRI라는 이거는 뭐냐면 색채 연구소 이름이에요. 여기에서 처음에 먼셀의 표준색을 한글화 시켜서 IRI라는 이 연구소에서 만들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끔 KS, 이게 뭐냐면 이거는 코리아 스탠다드라고 이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표준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표준색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표준으로 쓴다? KS 표준색을 씁니다. 근데 이 IRI랑 똑같아요. 같은 개념인데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우리 예전에 지금 초등학교가 선생님 때는 국민학교라고 쓴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근데 개념은 똑같잖아요. 이름만 바뀐 거예요. 자, 우리가 표준을 보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영문, 그리고 한글, 그리고 약자. 요거 세 개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셀 표준 색상 아시죠? 자, 여기 옆에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5가지 색깔 R, Y, G, B, P. 선생님이 뭘 알아야 된다고 했죠? 한글, 영문, 약자. 요렇게 다 알아야 돼요. 자, 이 R은 뭐예요? 레드입니다. 레드. 이상하게 써졌다.
레드입니다. 그쵸? 레드고 우리 한글말로 빨강이에요. 그리고 얘는 약자로 대문자를 씁니다. 소문자 쓰시면 안 돼요. 약속이에요. 표준은 약속이라고 했죠?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여기 RY, YG, GB, BP가 있는데 이 안에 중간색 있잖아요. 그게 물리적 혼색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물리적 혼색이 아닌데 왜냐면 여기에서 이 그라데이션을 쫙 넣잖아요. 그러면 빨강과 레드 요걸 쫙 그려보면 사실 노랑 비중이 더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혼색이 아니고 그냥 심리적으로 혼색이 되는 이 중간을 이렇게 그냥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2차색 중간색이다 해서 쉽게 요 안에는 Y, R이 됩니다. 요거는 쉽게 뭐다? 옐로우, 레드. 쉽죠? Y, R. 이게 IRI에서 이렇게 썼었어요. 그런데 KS에서 갑자기 변경을 해요. 오렌지로 변경했어요. 얼마나 헷갈려요.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넣어요. 너무 이거 어렵다. 갑자기 왜 이 YR 하다가 왜 오렌지로 바꿨냐. 그래서 2015년인가 그때 다시 바꾸게 돼요. YR로. 너무 쉽잖아요. 그죠? R하고 Y 중간색 YR. 그래서 명칭 옐로우, 레드 아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주황색 약자로는 대문자 YR을 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대로 그냥 보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대문자를 쓰는지 소문자를 쓰는지 그거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 Y. 이 Y는 뭐다? 옐로우. 옐로우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노랑. 그리고 약자로는 Y를 쓴다. 대문자 Y. 자, 그리고 여기 Y와 G 사이에 여기 들어가는 색깔은 그대로 쓰시면 돼요. G, Y. 이거는 그린, 옐로우. 그래서 G, Y 약어로 대문자를 쓴다는 거예요. 사실 요것도 KS에서 옐로우 그린으로 했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또 그린 옐로우를 옐로우 그린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린다. 왜 자꾸 이러냐. 그래서 다시 그린 옐로우로 바꿨습니다. 어렵지 않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여기 그린도 똑같아요. 그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린입니다. GREEN 이렇게 쓰고요. 우리나라 말로 초록. 그리고 약자로는 대문자 G를 씁니다. 그리고 G와 B 사이에 있는 요거는 뭐겠어요? 그럼 B, G가 되겠죠. 반드시 대문자. 그리고 요거는 블루, 그린. 그래서 BG라고 쓰고요. 청록과 녹색이 만났다 그래서 청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너무 공간이 좁다, 그죠? 그리고 여기 B는 뭐다? 블루. 우리나라 말로 파랑. 그리고 약자로 B를 쓴다. 그리고 B와 P 사이에 있는 요 색은 퍼플, 블루 해서 남색이라고 하고요. PB를 써서 약자 대문자로 PB를 쓴다. 그리고 여기 P, 퍼플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보라라고 하고요. 대문자 P자를 쓴다. 그리고 P와 R 사이에 있는 거는 그럼 뭐겠어요? 그죠?
RP. RP가 되겠고, 그리고 레드, 퍼플. 우리나라 말로 자주 R과 P 해서 RP 이렇게 쓴다는 거. 이게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외우셔야 돼요. 뭘 외운다? 영문, 한글, 그리고 약자.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외워야 되고요. 여기 표 보이시죠? 여기 표. 요거를 빈칸을 채워서 꼭 외우셔야 해요. 자, 그럼 한번 요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영문으로 레드로 쓰고 약자로 R을 씁니다. 요거는 뭐였나요? 빨강. 빨강이었다, 그죠? 그리고 주황이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뭐라고 썼죠? 아까 전에 저희가 옐로우, 레드. 칸이 잠깐.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영문으로 레드라고 했고 약자로는 R.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 말로는 빨강. 자, 다음으로 주황입니다. 주황은 R과 Y 사이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YR이었어요. 영문으로는 옐로우, 레드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 노랑. 노랑은 약자로는 Y였고요. 영문으로는 YELLOW, yellow라고 씁니다. 그리고 연두는요, G와 Y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G, Y. 그린, 영문으로는 그린, 옐로우.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리고 약자로는 G라고 쓰고 영문으로 그린으로 쓰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뭐였죠? 초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록은 뭐였어요? 청록. 파랑과 녹색과 파랑이 만나서 청록이 됐다. 그죠? 청색과 파랑이 만나서. 청색과 녹색이 만나서. 그래서 이거는 B, G였고요. 그리고 블루, 그린 되겠습니다. 다음 파랑. 파랑이라고 읽고 약자로 B라고 썼어요. 이거는 영문으로는 블루가 되겠네요. 그리고 퍼플 블루. 이거는 그대로 앞에 거 따서 PB.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남색. 그리고 보라는 P라고 쓰고 영문으로는 퍼플. 그리고 레드 퍼플. 앞에 자 떼서 R, P라고 하고 이거는 자주색. 이렇게 한다고 했다. 그죠? 자, 우리가 배운 거 오늘 KS 표준 색상 알아봤는데요. 요거를 다 외우면 그냥 먼셀의 10색상원을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배웠어요. 이거 꼭 한글, 영문, 약자,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꼭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학교 와서 색채 수업할 때 선생님이 물감 이름 물어본다 했잖아요. 12가지 색깔. 그거 꼭 암기하시고 요거 표준 색상, KS 표준 색상 꼭 암기 이것도 하셔야 해요. 선생님 요거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학교 오시면 꼭 물어보고 테스트 할 거니까요. 꼭 쓰는 거 그리고 이름 철저하게 꼭 암기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까지 여기까지 해서 색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